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랜만에 한판 클래스다운 그러한 교수님을 모셨어요. 예, 그 10년 전 나와 10년 후에 나는 같은 사람일까? 몸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될까? 이 살면서 생기는 많은 그 질문들을요, 그 물리학적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 새로운 답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의 좁은 세계를 넓히고자 네,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책의 저자이시죠.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김 소장님 인사. 여태까지 그 수많은 게스트를 모셨는데 그 진 교수님이 이렇게 방구하시면 처음 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 교수님 이렇게 방구하시는 줄. 제가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되게 물리는 그 학창 시절 되게 포기했던 과목이거든요. 기본이 포기죠. 근데 김 소장님 유일하게 저희 세 사람 유일한 이과로서 자, 물리학을 잘하셨군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물리 되게 좋아했고 시험도 물리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2까지 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물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굉장히 좋아해서 물리를 막 하면 흥분되고 물리가 재미있는데 전공을 고르려고 가서 보니까 물리는 천재들만 하는 거여야 되겠더라고요.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예, 그 천재들 또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천재들이 가는 거라서 나는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전공은 선택을 못했는데 예, 항상 이 세상의 원리를 안다는 것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태경 의원이 참 문제가 있어요. 그 물리학과 가지고 정치라고 있잖아요. 잠깐. 내가 맨날 욕하거든. 같은 동기입니다. 하태경 의원과 동기세요? 그렇군요. 그 좋은 물리 놔두고 정치라냐고. 예, 그래요. 아마 우리 김범준 교수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물리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셨어요. 예. 물리학도 물리랑 통계랑 연관이 있다.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학문인가요? 통계 물리학. 그 통계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예. 입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을 때 네. 전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출발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출발하고요. 예. 그런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커다란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확률론적 접근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통계를 방법으로 쓰는 물리학의 전공 분야예요. 와, 낭만적이네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얘기를 한다. 예, 이를테면 연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계 물리학은. 전통적인 통계 물리학은 입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을 때 네. 전체가 보여주는 어떤 특성 같은 걸 연구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뭐 기체 분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기체 분자 하나하나로부터 출발해서 예. 이 스튜디오의 온도와 압력 같은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같은 걸 연구하는 게 전통적인 분야고요. 예. 요즘은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네. 입자가 아니라 뭐라도 많이 모여 있을 때. 뭐라도 많이 네, 모여 있을 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식 시장을 연구하는 통계 물리학자들도 있고요. 요즘은 전통적인 물리학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헤지펀드하고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도 물리학자들 많이 고용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제 동기 중에도 있습니다. 동기가 많으시군요. 자, 일단 교수님 책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을 보면 단순히 이제 과학 이론으로 설명하시는 거 아니라 사람의 존재, 관계,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얘기를 끌고 가셔갖고 재밌어가지고 이 교수님을 모셨어요.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은 한 신문사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건데요. 네네네. 매번 연재의 그 글감을 정할 때 시작을 어떤 물리학의 개념 같은 걸로 시작해서 네. 제 생각이 뻗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마음이 무겁다, 가볍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마음은 질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거울 수 의미에서, 없군요,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라는 물리학의 개념으로 출발해서 마음의 무겁고 가벼움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을 엮은 거죠. 10년 전 나와 10년 후에 나는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게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사실 몇 달만 지나도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 몸에 있던 세포 중에 혹은 세포 안에 들어있던 원자 중에 지금도 내 몸 안에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제 각각의 우리를 어떤 물질의 구성만으로 보면 구성 요소가 모두 바뀐 거니까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는 어떤 의식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죠. 구성 요소는 바뀌었지만 예.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가 했던 말, 우리는 동일한 강에 두 번 몸을 담을 수 없다. 아, 예. 네, 그런 그런데 거죠. 그 동일성이다라는 게 그렇다면 사실 물질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물질은 사실 다 변했는데. 물리학자들은 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비로운 걸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 물질의 모임이 내가 되는데 음. 물질을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갖고 나냐 내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네. 그 연결의 패턴이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삶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나라는 존재의 종착역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그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죽음도 물리학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물리학이 정의하는 방금 죽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몸은 결국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원자. 그 저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예, 수많은 원자로 구성돼 있어요. 원자로 아, 구성되어 저도 그런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김원자 씨, 그러지 마세요 좀. 아이고 뭐 성신인 줄 알았어? 이과입니다. 예, 아, 예. 죄송해요. 아, 그러신데요. 예. 근데 우주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 많은 원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원자들이 어쩌다가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을 구성했던 원자들은 다시 우주로 흩어지겠죠. 예. 그렇게 원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음.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사실 거네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또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제 몸을 구성하는 손톱 이런 것들이 어디론가 날아가서 목성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고등어가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제 예. 책에서 비유한 건데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 몸을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제 몸을 만들잖아요. 그런 상상의 동영상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제 손톱에 지금 들어있는 원자는 예. 제가 먹은 음식 안에 있었고 그게 어쩌면 고등어일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고등어는 이제 물 속에 있었으니까 예. 그 원자는 그 과거로 거슬러 가면은 이제 또 바다가 될 거고요. 이걸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 사실 지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모두 다 우주에서 온 거거든요. 우주에서. 사실 물리학자들이 우리 모두 다 그 별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는데 사실 맞아요. 그 우주에서 어딘가에서 그 초신성 폭발 때 굉장히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예. 그런 것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모여서 재가 된 거죠. 그럼 아주 먼 과거로 생각하면 우주 어딘가 두 원자가 가까이 우연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한 원자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구로 와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고등어 몸에 댔다가 제 손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삶 자체가 기적인 거네요. 기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률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은 모든 게 사실 엔트로피를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아, 그럼 무지수로 공부했어요. 가야 되는데 그것도 왜 생명이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다들 들어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면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랑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 고립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해야 돼요. 아. 근데 생명 현상은 대표적인 열린 개라고 열린 개예요. 되거든요. 우리 모두 다 밥도 먹고 지금 저에게 정보도 주고 예, 예. 대화도 하고 그렇죠. 이런 각각의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고립계가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생명 현상 그리고 각각의 인간이란 존재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는 고립계가 아니니까. 아, 그런 질문 하면 엔트로피 책을 잘못 읽으신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엔트로피 책 있잖아요. 예, 그거 제 주변 제레미 과학자들이 레프킨. 예. 아 그거 어떻게 금서입니까? 폐가 날 수 없을까? 목소리를 읽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게 읽으신 분이에요. 예, 읽으신 분인 것 그 같았어요. 책의 문제가 그 책의 엔트로피 문제가. 증가의 법칙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예. 따라서 그 결론이 어떻게 이어가냐면 따라서 엔트로피 증가가 나쁜 것이라는 가치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아, 잘못 읽었군요, 저도. 예, 그거는 사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엔트로피 증가한다. 예, 예. 거기에 가치 판단을 과도하게 담은 사실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김범규 교수님 완전 웬만하면 비추천 책입니다. 웬만하면 분노는 안 하시는 분은 알고 있는데 그 엔트로피 책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화를 내시고 권한책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책에 요 없는 책에 건데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이 우주에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이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처음부터 이대로였을까요? 아니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을까요? 좋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지금 물리학적 고찰이 처음 있을까요? 빅뱅의 순간에는 네네.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네. 빅뱅 이후에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대칭성이 깨져요. 그 이후로는 예. 그때 만들어진 입자들, 원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10의 80승계 정도로 보통 추정해요. 그 숫자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숫자는 변하지 않고 다만 조합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맞습니다. 우주도 만들고 저희 저도 되고 몸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이런 고등어도 거네요.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김수장도 되고 진 작가도 되고 박재홍도 되고. 자, 근데 우주의 이제 그 원자들, 입자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이제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렇게 영향 주고 받는 게 우리 일상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거군요, 그죠? 당연하죠. 예, 구체 좀 설명해 주시면 일례로. 물리학자들이 우주라고 네. 하는 그 대상을 정의할 때는 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전체 집합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밖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인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우주밖에 뭐가 그 있을까? 안에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도 넣어야 우주인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우주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진술의 가치가 없죠. 그럼 어쨌든 거기에 뭐가 있든 우리하고는 인과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해요. 영향을 주고받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람도 다 우주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예. 상호작용하고 하는 거는 뭐 전혀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우주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는 일들만 인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요. 예.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 보니까 우주의 나이 곱하기 빛의 속도를 하면 거리가 되잖아요. 그 거리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무언가는 아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기다리면 시간이 우주가 나이를 더 먹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거기까지 그 빛의 속도로 우주의 나이만큼 진행하는 그 거리 밖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갑자기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 진중관 학생 좀 질문 좀 해보세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묵상 아니, 중에.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확장된다 그러잖아요. 자꾸 멀어진다고 확장된다라고 하면 그 바깥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게 자꾸 우주의 팽창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에서 우주를 보는 모습을 자꾸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우주 생각하죠. 그렇죠, 밖을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우리는 그 늘어나는 풍선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풍선이 늘어나면 우리가 보는 우주가 늘어나는 거지 그 밖은 여전히 우주가 아닌 거죠. 우린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볼 수 우리는 없는 항상 거. 그 이렇게 여기 이거 그냥 경험 세계에서 보던 그 틀을 자꾸 넣으니까 네, 이게 자꾸 밖에서 보는 걸 떠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신이 등장을 하는 건 거고 이제 비유로 하면 농구공에 개미가 한 마리 올라가 있으면 개미는 무한한 공을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밖에서 신이 보기에는 그냥 농구공에 놀고 있는 개미로 보이는 건데 우리의 존재라는 게 이제 그 이상은 인식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 그 물리학자들은 바깥의 것들은? 밖에서 본다는 관점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밖을 생각하지 말고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책 내용 중에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는 단순한 상관관계 그 이상이다라는 여기 얘기가 있는데 이거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이 한번 엄청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우리가 예.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과는 예. 심리적인 거리도 가깝게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아는 선배님이 결혼이라는 건 평생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멋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내 편.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내 편. 그죠?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편, 마이. 마이 편. 예, 예. 왠지야 뭐 예, 이러잖아. 예. 사실 살다 마이 보니까 편. 저랑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제 아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인 거리도 당연히 가장 가깝고 예. 항상 제가 뭐라고 하도 제 편을 들어주고 그런 걸 생각하면 확실히 물리적 거리가 원인, 심리적 거리가 결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분명히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건 교수님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에서 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 내용에 보니까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맞습니다. 하셔서 그런 것이다. 아, 그리고 지금 제 충격적으로 아내가 이거 읽었는데 듣고 계시군요. 아, 아니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발언은 예. 검열을 예. 거친 것은 사모님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 찬 손을 녹이려고 그 교수님의 그 속옷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손을 녹인다는 거예요. 야. 아직도 그런 식으로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최근엔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매일 그랬어요.
안 하세요, 사모님이? 그렇군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이제 방송 중심 많이 위험해지실 것 같은데. 자, 요즘 많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한파인데 그럼 연인들이 나란히 길을 걸을 때 각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따뜻합니까? 아니면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게 따뜻해집니까? 일단 예, 정답은 정답은 손을 잡고 예. 한 주머니에 같이 넣는 게 최고입니다. 아, 일단 먼저 예, 둘이 손을 잡으면 예. 손의 질량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 용량이 커지거든요. 아, 그래서 천천히 식어요. 36.5도가 같이 그런데 만나서 둘이 손을 잡고 주머니 바깥에 있으면 예. 바깥쪽으로 열 손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손실도 막고 예, 그리고 열 용량을 높여서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손을 잡고 한 주머니에 같이 넣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우리 교수님과 강의를 들으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친구관계도 좋아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연예인에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물리적으로 제 가까운 건 전공 아닌데 분야는 아닌데요. 예.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를 보통 아마 진화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식의 설명을 아마 선호할 것 같은데요. 진화 심리학 진화 심리학. 예. 아주 오래전 과거를 생각하면 아주 가까이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예. 아주 친한 친구겠죠. 그렇죠. 그때 경험이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텔레비전에서 커다랗게 확대된 얼굴을 보면 우리 마음은 나와 가까운 가깝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TV 수상기 앞에서 비춰지고 있으면 네. 물리적으로는 나와 한 2m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족처럼 느낄 그렇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끄는 것도 아하.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가족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얼굴이 좀 생겨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투사되지가 않아요. 그게. 예. 이 불교에서는 사람들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억겁의 인연을 쌓아야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만날 만나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도 계산이 혹시 되는 영역인가요? 이런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이런 걸 통계학에서는 규모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가설. 그 근본 가설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1000만이다. 예. 그러면은 10의 7승이고요. 아. 10의 7승인 두 사람이 만난다. 라고 하면 그 확률은 10의 7승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의 14승이고요. 그러면은 100조 정도네요. 그러니까 100조분의 1입니다. 와. 근데 물론 이건 사람들이 무작위로 무작위로 만난다라고 만나서. 가정하면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그 정도로 무작위로 만나지는 않으니까 예. 이것보다는 작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서 둘이 우연히 마주친다는 걸 우연의 확률을 생각하면 정말 천문학적으로 작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이것이 뭐랄까 정말로 그 소중하게 하는 그런 것을 좀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그렇죠. 인연이라는 네. 것에 대해서 예, 모든 물리학적으로. 만남이 다 거의 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확률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이런 질문에서 진짜 궁금한 건데 예, 그런 걸 물어보세요.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양이의 그 상태가 뭐 열어보면 그러니까 열어보면 죽음과 그다음에 열어봐야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그렇죠.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열어보기 전에 그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이건 뭐 어떤 상태가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참고로 이 질문은 제 책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 가정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역학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가정하면 상자를 열기 전에는 우리는 고양이의 삶과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자를 여는 순간 살아있는 고양이 또는 죽어있는 고양이를 관찰하게 되지만 상자를 열기 전에는 삶과 죽음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인데요. 근데 사실 이 커다란 고양이가 순수한 양자역학적인 상태로 상자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선 사실 고양이가 양자역학을 따르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많은 물리학자들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의문이 해소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 양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그게 그러면 근데 그게 되죠.
그 지시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상태는 뭐냐?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상태는 그게 양자역학적인 입자가 네. 예를 들어 뭐 입자냐 파동이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입자냐 파동이냐는 우리 그 거시적인 크기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익숙한 구별인데 예. 양자역학을 따르는 작은 미시적인 입자들은 입자냐 파동이냐로 그렇게 양분되질 않아요. 그것도 비슷한 거죠. 근데 예.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데 자꾸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그 전자가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슈레딩거 고양이가 양자 상태에 있다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우리의 경험으로 질문하는 거지 고양이는 그 질문을 이해 못할 거예요. 야, 물리학에서 저희가 이제 무궁무진하군요. 네. 저희가 이제 화성도 막 가는 시대가 되고 있고 인류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광속과 가까이 날아서 어딘가 다른 별에 가는 특히 뭐 인터스텔라 이후에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궁금한 게 저랑 제 동생이 있으면 뭐 책에도 형제로 비유를 하셨던데 한 사람은 여기 지구에 있고 한 사람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어디론가를 여행을 했다가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뭐 20년 있다 만났다 이러면 둘 간의 나이가 차이가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든지 존재하죠. 사실 그거는 실제 사람을 우주로 보냈다가 돌아오는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은 없지만 그 물리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그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그 어떤 길찾기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지구 궤도 주변을 돌고 있는 GPS 위성의 정보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멈춰 있고 우리에 대해서 GPS 위성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 지연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를 보정을 해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서 지금 10m 정도의 오차잖아요. 그 오차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시간 지연 효과를 이미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길찾기 할 때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로를 지금 여러분이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 그래도 좀 젊어지는 거죠. 그거 계산을 해보는 숙제를 간혹 내거든요. 아. 그거 계산하면 학생들의 결론이 이렇게 해서 젊어지길 바라진 말자. 진짜 짧아갖고 의미 짧아서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아니 5초라도 5초도 안 돼요. 5초도 안 돼요. 5초도 안 된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운동을 하세요. 예, 운동을 하세요. 운동이 낫겠네. 운동이 나게 젊어지고 운동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질문에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렇다면 공상환경의 단골 소재인 그 시간 여행 타임머신은 양자역학 기술로 가능한 것이냐? 시간 여행에 대한 건 양자역학보다는 사실 상대론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데요. 예. 시간 여행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있고 두 번째 쌍둥이가 멀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오면 예. 사실 미래로 시간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예. 갔다 온 사람은 젊고 그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100년이 지난 뒤에 자기 동생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하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매 순간 미래로 가니까요. 근데 예.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은 과거. 그거는 물리학의 기본 원칙을 위배해요. 그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물리학의 가장 근간에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예. 많은 물리학자들이 인과율을 얘기해요.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시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온갖 역설들이 발생해요. 아. 내가 가서 아버지를 죽였어. 네, 그 나는 유명한 어떻게 태어나. 역설입니다. 예. 그럼 내 존재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는 다들 그럼 생각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타임머신이라는 건 결국 나라는 개인이 내 시간을 좀 느리게 흐르게 해서 맞습니다. 미래를 좀 더 볼 수 있는 상황일 그건 뿐인 거네요. 가능하죠. 예. 그거 시간의 방향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순수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근데 빛보다 빠른 그 양자 통신?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사람들 오해하는데요. 요즘 그 양자통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양자통신이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요. 아, 그 요번에 금년에 노벨상 받은 것도 네. 그 어떤 양자 상태를 얽히게 만들어 놓고 멀리 네. 보낸 다음에 하나를 측정하면 여기가 여기요. 뭔지를 그 순간 알아내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보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여기에 보낼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는 빛보다 빠른 통신은 아무리 양자통신이든 아. 뭐라도 불가능합니다. 아 알았습니다. 야, 이 학창 시절에는 물리는 포기하는 학문이었는데 뭐, 이해는 못했지만 결론은 알았습니다. 이게 설명을 굉장히 자상하게 그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못해도 저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일단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외워야 드네요.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니다. 들어서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우리 인생이 알아두면 좋을 물리학 법칙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 아름답게 생각하는 법 알려주세요. 잠깐 떠오르는 생각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예. 그걸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그때 충분한 휴식을 갖고 일에 집중하게 되면 이걸 물리학에서는 일률이라고 하거든요. 아. 에너지 나누기 시간. 아하. 그러면 짧은 시간에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일률이 커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충분히 쉬시고 아. 일에 집중할 때 짧은 시간에 집중하시면 아하. 일의 능력도 그 높이면서 음. 에너지 소비는 차이가 없게 하는 방법 아닐까 생각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잠깐 떠올려봤습니다. 그 법칙 하면 또 효율적으로 살 수도 있고. 예, 좋으네요. 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의 저자이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